서원이와 형국이 일로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아내는 제가 잠든 줄만 알고 밖으로 나갔던 거였죠. 기척을 눈치채고 아내 뒤를 조심히 보니 아내가 베란다에서 까만 하늘의 별을 보며 누군가와 즐겁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고 있지. 요새 야근이며 출장이며 자주 가서 오늘 아니 어제도 늦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더라고. 남편보다 먼저 USB를 찾아야 하는데 임신해서 그런지 깜빡깜빡해서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뭐 걸린다고 해도 둘러대면 되지만 차라리 그렇게 되면 결론을 내는 게 맞지. 뱃속 아기를 위해서라도 너도 얼른 잘 정리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 대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USB? 저보다 먼저 찾아야 할 USB란 게 대체 뭐였던 걸까요? 우리 뱃속 아기를 위해서라도 무슨 결론을 낸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후로도 깔깔거리며 대화했고 그나마 절 의식하기는 했는지 웃음소리가 너무 컸다며 이제 들어가야겠다고 통화 마무리를 지은 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 자는 척하자 안심하고 잠이 들었더랬죠. 그 이후부터 수상한 아내의 낌새에 전 피가 말라갔고 그렇다고 아내에게 별다른 증거도 찾지 못한 채 하루 이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때 야근하고 있던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는데 저는 당장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고 중태인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시내에서 신호를 무시한 음주차에 바쳤다는데 보니까 저희 어머니 생신이 얼마 남질 않아서 선물 사러 백화점을 들리다 그리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노래 불렀던 점찍어 놓은 옷 한 벌을 샀는데 얼마나 사고가 컸는지 그 옷 한 벌은 물론 아내가 입고 있던 인부복마저 성치가 않았습니다. 아내는 스스로의 운명을 직감했던지 눈에 눈물을 한가득 고인 후 제 손을 붙잡았어요. 아기만 살려줘. 미안해. 의식을 잃어가는 그 와중에도 미안하다는 얘기와 함께 제게 부탁하기를 자기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무조건 뱃속 아기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죽더라도 뱃속 아기만은 지켜달라고 한 그 모정이 아기를 살렸던 건지 아내는 끝내 숨이 멎었지만 22주 된 아기는 다행히 유능한 의사들 덕분에 목숨을 건져 인큐베이터에서 병원의 관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짓말 안 보태고 손바닥만한 아기가 기계에 의지해서 뼈가 다 드러낸 채로 숨을 쉬는데 하지만 아내를 잃은 슬픔과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어찌됐든 아이는 목숨은 건졌으니까요. 뒤늦게 부랴부랴 오신 처갓집 식구들은 딸의 비극적인 소식에 실신하며 바닥에서 통곡을 했어요. 저 역시 그동안 쌓였던 의심의 불씨 대신 그녀와의 좋았던 시간들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그 흔적에 눈물을 쏟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병원에 있던 아이를 챙길 정신조차 없었습니다. 밥 한 숟갈, 물 한 모금조차 마실 수가 없었어요. 아내 없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싶었고 그간 행복했던 제 가정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장례식에서 피폐한 얼굴로 문상객들을 맞았고 그중 친구 부부였던 서원이와 형국이도 와주었습니다. 그들도 아내의 비극적인 소식에 믿지 못하는 듯 절 위로하며 울어댔고 저는 그들 부부를 보자니 마지막 살아생전 아내에게 지독한 의심을 품게 한 장본인들이라는 생각에 고맙다는 생각보단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가는 아내의 길을 소란스럽게 하고 싶진 않아 억누르고 또 참아내며 버텼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그녀를 강물에 뿌려주었고 뒤늦게 아이를 챙겼어요. 가쁜 숨을 쉬고 있던 아기를 차창 너머로 살필 때마다 안쓰러워서 눈물바람으로 아이를 눈에 담고는 했습니다. 가엾은 내 새끼한테 미안하고 또 미안했네요. 아기를 봐서라도 정신을 차리는 게 맞았는데 도무지 혼자 살아갈 용기가 나질 않더라고요. 제 가족들조차 절 다시 일으켜 세우기는 힘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런 저를 보기 안타까웠던지 제게 식사도 챙겨주시고
집안 청소도 해주시고 걱정해 주셨어요. 너 이러는 거 안 되겠다. 병원에 있는 이 새끼 생각해서라도 살아야지. 언제까지나 먼저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네가 못하겠으면 나라도 해야겠다. 하시며 아내가 입고 썼던 물건들을 죄다 꺼내셔서 치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피가 마를 정도로 살 수는 없었기에 어머니께서 아내의 흔적을 없애주신다는 게 어찌 보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병원에 있던 제게 찾아와 청소하다가 찾았다며 혹시 아내에게 중요한 물건인가 싶어 건네지는데 전 그걸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이게 뭐니? 그 아이 옷주머니에서 툭 떨어져서 너한테 갖고 왔는데 중요한 건지도 모르니까 한번 보려무나. 라고 받았는데 그건 바로 USB였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새벽에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했을 때 USB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이 USB가 그 USB 같더라고요. 혹여나 이게 아내가 찾던 건가 싶어서 저는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 안에 들어가 USB를 열어보았지요. 그런데 그 안에는 별것 없이 그냥 우리가 사진 동호회에서 찍었던 결과물들과 대학 시절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잘 어울렸던 내 멤버 사진이 가장 많았어요. 긴장을 풀고 이런 추억도 있었구나 싶어서 감정이 울컥 올라오는데 점점 파일을 넘길수록 내 멤버에서 형국이와 제 와이프 사진들이 점차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호회 안에서 장난치는 모습들부터 흔한 연인일 법 느낄 만한 분위기의 사진들, 심하게 흔들렸던 사진들도 있었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아내와 제 친구가 둘만의 장소에서 함께 마스크팩을 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이었는데 파일 날짜를 보니 당연히 결혼 전이기는 했지만 이미 그때는 서로에게 연인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충격 한 모금 들이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사진 파일을 흘러보았는데 정말 형국이와 제 아내는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결혼식장에서도 신혼여행지에서도 서로의 임자들을 두고 둘이 아슬아슬한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형국이와 제 아내는 지독한 사랑을 하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의문이 들더군요. 이렇게 못 헤어질 정도로 사랑했으면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지. 왜 나와 결혼해서 이렇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버릴까? 왜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가정에, 사랑에 이런 처참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걸까?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이미 간 와이프한테 뭐라 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장이라도 형국이 멱살을 잡아서 USB를 들이밀며 해명을 요구하려 했지만 저는 문득 절 찾아왔던 서원이를 떠올리고는 그녀가 뭔가 알고 있는 게 있겠다 싶어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에서 온몸을 떤 채 연락을 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받는 서원이 USB 얘기를 하니 당장 제가 있던 병원으로 오겠다더라고요. 그녀는 허겁지겁 오자마자 USB 파일을 열어보더니 입술을 질끈 깨물더라고요. 하며 제 앞에서 억울한 듯 엉엉 우는데 그동안 마음고생한 자기 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알아. 원래 이런 것들이었어. 나 개인적으로 네 와이프 천벌받았다고 생각해. 제일 최악인 건 현국이 그 자식이지. 계속 여자들 저울질하다가 겉으론 잘 살았던 나를 택한 거고 수민이랑 뒤에서 계속 만나왔던 거야. 그러다 수민이가 행여 들러붙을까봐 너를 보험격으로 끌어들인 거고 결혼 후에도 여기 어디 근처에다 둘만의 집을 따로 얻었을걸? 네 와이프는 친정 갔다고 거짓말했을 테고 그 자식은 출장 간다고 거짓말한 후 둘이 만났겠지. 뱃속 아기도 아마 그 자식 아이일 거야. 나도 그날 새벽에 그 자식이 전화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아이 생겼으니 슬슬 나랑 정리할 준비하겠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조금만 참자고 하는데 숨어서 듣는데 정말 뒤틀려서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어. 어차피 넌 네 와이프 보냈으니 USB 필요 없을 것 같으니 이건 내가 가져갈게.
라면서 달라고 하는데 갖고 있어봤자 독이 될 그 USB를 저는 서은이한테 넘겨주었고 저는 황망하게 병원에 있었습니다. 500g대의 작은 아이를 보면서 정말로 저 지켜주고 싶었던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가 싶어 절망감에 숨조차 잘 쉬어지질 않았어요. 살겠다고 꿈틀거리는 아기를 보고 있노라니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무지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허나 그 아기는 치료 중에 뭔가 잘못되어 끝내는 작은 몸에 죄 없는 생명 어미 곁으로 가고 말았고 마지막으로 그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는데 혹여나가 역시나 형국이 아이가 맞았던지라 서은이한테 그것마저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서은이는 결국 그걸로 형국이와 이혼하게 되었고 그 녀석은 맨몸으로 탈탈 털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서은이는 제 덕분에 원활하게 이혼할 수 있게 됐다며 고맙다고 제게 돈 봉투를 건네더라고요. 저는 아비마저 나 몰라 내버려뒀던 가엾은 아이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저 역시 형국이한테 상간남으로서의 소송과 아이의 막대한 치료비 소송까지 진행하고 승소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제게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형국이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저와 사이에서 아이를 안 가지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고 형국이와는 아이를 가지려 또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형국이 아이를 가졌다고 했을 때 기뻐했던 아내의 얼굴이 아른거리는 게 절 아직도 멍들게 합니다. 내 아이를 가져서 그토록 기뻐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답은 형국이한테 있었던 거죠.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와 함께 있는 지금 그녀는 하늘에서 행복해하고 있을까요? 그녀가 가기 전 제게 아이를 부탁한다고 한 후 미안해라는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그 마지막 한마디로 저는 12년간의 결혼 생활의 마지막 위안으로 삼아야 하겠지만 아마도 그 편이 저를 위해서라도 맞겠지만 참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하고픈 말이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되새김질 해봤자 저만 힘드니 이쯤에서 줄이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젠가 제게도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좋은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같이 운수 나쁜 사람한테도 그 언젠가 그런 날이 오긴 오겠죠. 항상 잘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